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에서는 선형대수에서 행렬의 고위값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위값 문제에서 우리가 행렬의 고위값 를 구하는 파트를 할 건데요. 실제로 고위값 문제는 많은 방면에서 응용이 됩니다. 뭐 선행일방식의 해를 구할 때도 우리가 고위값 사용해 가지고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행렬의 고위값이 뭔지, 고위벡터가 뭔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의 고위값 문제는 주어진 정방 행렬 A에 대하여 벡터 방정식 AX는 각기 람다 X를 만족하는 람다를 뭐라는가 하면 행렬 A의 고위값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람다가 고위값이고요. 이에 대항되는 0벡터가 아닌 X를 행렬 A의 고위벡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렬의 고위값을 우리가 특성값 또는 잠정값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행렬의 모든 고위값이 집합을 말하는가 하면 그 행렬의 스펙트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위값이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행렬의 고위값의 절대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그 행렬의 스펙트럼의 반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위값들은 스펙트럼 반경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값 문제는 응용 분야가 매우 많은데요. 뭐 공학에서도 많이 응용되고요. 물리학, 이론 수학, 수치에서 응용 수학 등등 다양한 방면에서 응용이 됩니다. 선행연립 방정식의 수치해법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선행연립 방정식의 수치해법, 수치해법을 빨리 풀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비선형 연립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의 세석해의 성질을 연구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선형의 경우는 좀 하기 쉽습니다. 근데 비선형의 경우는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우는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비선형 방정식을 선형 형태로 간략하게 표현한 다음에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가 원래는 비선형이 있는데 비선형을 선형으로 바꿔가지고 선형 방정식이 가지고 있는 성질로 비선형일 방정식의 성질을 대체하는 연구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A가 반사 행렬을 나타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의 고위 벡터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반사 행렬이란 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어떤 입사광선이 있습니다. 입사광선 있을 때 뭐가 될까요? 밑에 반사 평면이 있게 되면 대응되는 반사광선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사이에 뭐가 있는가 하면 법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선. 법선은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A가려서 반사 행렬을 나타낸다고 하면 이 행렬의 고위 벡터는 뭐가 되는가 하면 반사면의 평행인 벡터 또는 수직인 벡터들로 이루어집니다. 고위 벡터는 두 개가 되겠는데요. 지금 평면인 경우는 고위 벡터가 두 개면 2차원인 경우에 하나는 반사면의 평행인 벡터, 하나는 수직인 벡터들로 이루어집니다. 즉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의 평행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입사광선과 반사광선 평행 경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반사 행렬인 경우에는 하나는 평행 경우, 하나는 수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반사광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반사광선일 때 반사광선하고 수직이 되려면 평행이 되려면 어떤 경우가 될까요? 하나는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기에 어떤 뭐 평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반사광선이 어디 입사광선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 수직이 되게끔 해가지고 이렇게 반사광선이 네, 생기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입사광선하고 반사광선은 지금 평행이 아니죠. 평행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가 하면 네, 하나는 이런 경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반사광선이 입사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와요. 네, 수직을 들어오게 되면 네, 반사광선은 이렇게 이 방향을 나가겠죠. 네, 그래서 빨간 부분은 입사광선 되고 네, 파란 부분은 반사광선입니다. 이때가 평행이 되고요.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이 반사면에 평행되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는 네, 반사가 될 수가 없겠죠. 네,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똑같이 이 방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개 평행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만 반사 행렬을 봤을 때는 두 가지 경우만 됩니다. 하나는 평행이 되려면 하나는 이렇게 반사면에 수직되게끔 들어오는 거, 하나는 반사면에 평행되게끔 들어오는 거,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행렬의 고위벡터의 중요함은 위에 소개한 반사 행렬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사 행렬에서 핵심 뭐가 되는가 하면 우리가 입사광선 주어지고 내 반사광선을 구하려면 핵심 뭐가 되는가 하면 이 반사면과 이면의 수직인 법선 벡터 두 개만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개가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평면의 평행인 벡터하고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네, 여기에 있는 고위 벡터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이 여기에는 반사면과 평행인 벡터하고 수직인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반사 행렬을 우리가 안다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네, 고위값하고 고위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렬 A의 고위값과 고위벡터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식 1로부터 우리 식 1이 뭐가 되는가 하면 네, x는 같기로 람다 x죠. 네, 그거로부터 ax 네, 여기 x는 x1, x2라고 보고요. ax는 지금 a가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죠. 그래서 마이너스 5, 2 마이너스 2, x1, x2, 람다의 x1, x2. 그래서 여기는 우변을 좌변을 옮기게 되면 이런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a 빼기 람다 i의 x는 각기 0 형태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기 아이덴티티에 x 하게 되면 x1, x2가 되겠죠. 똑같이 x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3번 식이 자명하지 않는 해, 그러니까 x가 0이 아닌 해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뭐가 되는가 하면 d 람다,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0이 돼야 됩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만약에 a 빼기 람다 i가 0과 같지 않게 되면 디터미트가 0과 같지 않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x는 0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트가 행렬식이 0과 같지 않은 경우에는 뭐가 되는가 하면 이 행렬이 뭐가 존재할까요? 역행렬이 존재해요. 그래서 양변 역행렬 곱하게 되면 x가 0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게 되면 a 빼기 람다 i의 디터미트 행렬식이 0과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빼기 람다 i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실제로 계산하게 되면 뭐가 된가 하면 람다 제곱 플러스 7 람다 플러스 6이 되겠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하면 2x2 행렬인 경우에는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는가? 네, 여기다가 한번 적어보면 이렇죠. 네,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람다, 여기가 2가 되고 여기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네, 이렇게 곱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5 빼기 람다 마이너스 2 빼기 람다 마이너스 4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하게 되면 여기 람다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하니까 실제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10이 되나요? 10에서 7이죠. 플러스 7 되고 여기 10에서 4 빼니까 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람다 제곱 플러스 7 람다 플러스 6 각기 0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여기 D 람다는 뭐라는가 하면 우리가 특성 당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d 람다가 0을 d 람다는 0 하게 되면 이거는 행렬 A의 특성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특성 방정식 4번을 풀면 람다 1은 마이너스 1이 되고 람다 2는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네,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람다 제곱 네, 이게 람다 제곱 플러스 7 람다 6는 0 하게 되면 여기 인수분해가 돼요. 람다 플러스 1 람다 플러스 6 해서 람다 1은 마이너스 1 람다 2는 마이너스 6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고의 값은 구했고요. 이제 고의 벡터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의 벡터 구할 때는 다음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람다 1이 마이너스 1일 때 a 빼기 람다 1의 아이덴티티 얘가 앞에 있는 연립방정식의 개수 행렬이죠. 그러면 요거 대입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면 여기 마이너스 4 여기 2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고의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하는가 하면 이 행렬에 대해서 이 행렬에 대해서 뭘 진행하는가요? 행변환을 진행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일식에다가 일식에다가 0.5를 곱하고 이식을 더하게 되면 일식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0.5를 곱하고 이식에 더했습니다. 네, 그러면 일식은 변화없고요. 이식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여기가 0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식에다가 마이너스 0.5를 곱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위의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2배의 x1 빼기 x2는 0이 된다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요 식은 지금 개수 행렬만 얻은 거죠. 여기다가 지금 x1, x2 해서 0 되게 되면 2배의 x1 마이너스 x2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1을 1이라고 두면 x1은 1을 두게 되면 x2는 2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러므로 람다 1이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고의 벡터는 x1 같기로 1, 2가 됩니다. 실제로 고의 벡터는 무수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x1을 1로 둘 수도 있고 그래서 x1을 2로 둘 수도 있습니다. x1 2 두게 되면 x2 뭐가 될까요? 4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2, 4 적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x1은 1, 2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람다 2가 마이너스 6일 때 똑같이 a는 마이너스 람다 2의 아이덴티 이 행렬을 계산하게 되면 1, 2, 2, 4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식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2식에 더해줍니다. 그러면 1, 2, 0,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정식은 뭐가 될까요? 람다 1 플러스 2배의 람다 2는 각기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람다 2에 해당되는 고의 벡터는 2 마이너스 1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고의 벡터는 모습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네, 선택할 때 너무 어려운 건 선택하지 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x1을 2분의 1로 하게 되면 여기 2분의 1 적어도 되는데요. 좀 간단하게 정수 형태로 적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고유값과 고유벡터를 구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첫 번째는 특성 당식 d 람다는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는 0을 풀어가지고 고유값을 구합니다. 즉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가 되겠죠. 람다 1, 람다 2, 람다 n을 구합니다. 다음에 각각의 고유값을 대입해가지고 a 빼기 람다 i에 대입해가지고 행렬의 행변환을 사용해서 상삼각 형태로 변환한 후에 그에 대응되는 고의 벡터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렬을 상삼각 형태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그에 대응되는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죠. 행렬식에 대응되는 그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요. 방정식으로부터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방 행렬 A의 고유값은 A의 특성 방정식의 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 각기 0
근이 됩니다. 따라서 n바인 행렬의 고유값수는 모두 몇 개 되는가 하면 n개 됩니다. 이게 n차 당식이 됩니다. n차 당식이면 일반적으로 대수학의 기본 정리가 뭐가 되는가 하면 n차 당식은 n개의 근을 가진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n개 근에는 뭐 실수근이 있을 수도 있고 복수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0이 될 수도 있고요. 다음 고유 벡터 만일 W하고 V가 행렬 A의 같은 고유값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이다. 그러면 W 플러스 V는 하고 KW는 모두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올릴까요? 지금 우리가 W가 람다에 관한 고유 벡터입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W 곱하게 되면 람다 W가 되고요. A에다가 V를 곱해도 람다의 V가 됩니다. 그러면 W 플러스 V는 람다의 고유 벡터가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A에다가 W 플러스 V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요거는 행렬하고 벡터의 곱셈의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AW 플러스 AV가 되겠죠. 요거 한 번 더 쓰게 되면 AW는 여기서 람다 W가 되어 있고요. 요거는 람다 V가 됩니다. 다 쓰게 되면 앞에 람다를 공통수로 빼게 되면 W 플러스 V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똑같이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똑같죠. 그러므로 뭐가 되는가 하면 W 플러스 V도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래서 K를 곱해 봅니다. A에다가 KW 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K가 앞으로 빠질 수 있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AW가 람다 W죠. 그래서 K의 람다 W. 이 식은 다시 뭘 쓰신가 하면 람다의 KW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하고 똑같기 때문에 뭐가 될까요? KW는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처럼 W 플러스 V 하고 KW는 여기서 K가 0 같지 말아야 됩니다. 모두 람다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됩니다. 따라서 고유값 람다에 대한 고유 벡터들의 집합은 뭐가 되는가 하면 공간이 되는데 이 공간을 고유값에 해당되는 고유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앞에서 했는데요. 공간이 되려면 뭐가 되는가 하면 두 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집합이 있습니다. V라는 집합이 있어요. 여기에 원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A, B, C 이런 원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V가 이 집합을 쓸 때는 공간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V에다가 두 개의 연산을 정해요. 하나는 덧셈 연산하고 스칼라 곱 연산 두 개를 정합니다. 이 두 개를 정해 가지고 이 두 개에 대해서 이 V가 뭐가 되는가 하면 닫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닫혀 있다는 거는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A하고 A도 V에 속하고 B도 지금 V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A 플러스 B로 했더니 이것도 V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임의의 A, B가 이렇게 썼을 때 A 플러스 B도 V에 속하게 되면 이거는 덧셈에 관해서 닫혀 있다가 되겠고요. 다음에 임의의 A가 V에 속하고요. 어떤 K가 스칼라에 속할 때 R이랄까요? 실수 했을 때 K 곱하기 A도 V에 속하게 되면 이때는 스칼라 곱에 관해서 닫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개만 만족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이 V가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돼요. 그래서 n이 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고유값이 있죠. 이게 지금 방정식이기 때문에 n이 큰 경우에는 고유값의 실제된 계산은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뉴턴 방법과 같은 수치해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뉴턴 방법 잘 알고 있나요? 뉴턴 방법이 뭘 말하는가 하면 이런 걸 말합니다. 뉴턴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턴 방법은 어떤 방법법인데요. 이런 형태를 말합니다. 여기 어떤 이런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구하고 싶은가 하면
여기에는 네, 이게 지금 y 값기 fx 네, 이 방정식하고 이 곡선하고 요 x축이 사귀는 교점을 네,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점이란 거는 fx 값기 0에 만족하는 x근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네, 여기가 그래서 x0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조기값 썼습니다. 그러면 뉴턴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점을 지나면서 여기 요점 있죠. 요점을 지나면서 요 곡선에 접하는 네, 직선을 그을 수가 있나요? 네,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요점, 요 사귀는 요점 있죠. 이 점을 뭐라는가 하면 x1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1은 구할 수가 있나요? 네, x1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1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하면 지금 x0, f의 x0 요 점의 좌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을 지나는 이 곡선의 그 뭘 알 수 있을까요? 기울기를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의 x0인 직선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일단은 네, y 빼기 y0는 실제로는 네, 빼기 f의 x0는 기울기는 f'의 x0가 되겠고요. 여기서 x 빼기 x0가 됩니다. 여기 직선 방식이 되겠죠. 내가 여기에는 x0, fx0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f'의 x0가 되는 네, 값이 됩니다. 여기 지금 직선 방정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x1은 이 직선 방정식하고 x축의 사귀는 교점이죠. x축은 네, y 값기 0이 되겠죠. y는 0. 해서 이 두 식을 네, 풀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 x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x를 구하게 되면 뭐가 될까요? x0 마이너스 f'의 x0분의 f의 x0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뭐라는가 하면 x1이라고 합니다. x1. 그러면 우리가 x1을 찾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x1에서 똑같이 이렇게 위로 올려 가지고요. 요 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지나는 접선 방정식 네, 접선 방정식 해가지고 요 접선 방정식하고 네, x2가 사귀는 점을 요것을 x2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x0, x1, x2 점 찾게 되면 우리가 뭘 찾을 수 있는가 하면 fx 값기 0의 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뉴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뉴턴 방법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써보게 되면 이렇게 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형태로 적게 되면 어떤 x0 여기 조이값이고요. 조이값 주고 x의 k 플러스 1는 xk 마이너스 f'의 xk 분의 f의 xk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뉴턴 방법 사용하려면 뭘 하려 된가 하면 일단 미분을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당식이니까 미분 계산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번 해가지고 여기 xk하고 xk 플러스 1 사이에 어떤 값이 뭐 주어진 오차보다 작을 때를 정지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법을 우리가 뉴턴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네, 그래서 접선 가지고 네, 실을 구합니다. 그래서 고위벽토인 경우에는 멱제곱 방법과 같은 주체법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멱제곱 방법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경우를 찾는가 하면 다 찾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고위값 중에서 네, 고위값이 가장 큰 값이 있겠죠. 절대값이 가장 큰 값.
거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 찾을 때 우리가 맥 제곱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네, 뒤에서 뭐 배울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유 벡터에서 가장 큰 크기가 가장 큰 고유 벡터 고유 값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구할 때 맥 제곱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행렬의 특성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것도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이 경우는 일단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2, 마이너스 3, 여기가 2, 1, 마이너스 람다, 여기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람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네, 행렬식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뭐 우리가 전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는 이거 너무 많이 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요래 곱하고 요래 곱하고 해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게 얻는 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볼게요. 일단은 이거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1 마이너스 람다 람다 여기 있고요. 플러스 플러스 여기 옮길 거예요. 플러스 여기 2 마이너스 6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3 여기 2 마이너스 2.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 더하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 곱하는 거예요. 1에 곱하고 1에 곱하고 1에 곱하고 네, 이땐 다 더하고 돼요. 마이너스 이번에는 이렇게 곱할 겁니다.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람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뺐고요. 이번엔 이렇게 마이너스 2 여기 2 하고 람다 네 빼기 이번엔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이러면 10이 되나요? 12. 그래서 요 식을 간단히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람다 3승 일단은 람다 3승 맞죠? 여기 람다 마이너스 람다 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람다 3승 람다 제곱은 뭐가 될까요? 여기 놓고 말하면 네, 여기 마이너스 2 있고 해가지고 여기는 마이너스 람다가 없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요 식에 있는 겁니다. 람다의 여기 1차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람다 1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고 예를 들면 마이너스 되고 하니까 마이너스 람다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 계산하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람다 제곱 플러스 21 람다 플러스 45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람다 1, 람다 2, 람다 3를 구하게 되면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람다 1은 5가 되겠고요. 람다 2와 람다 3는 여기 틀리네요. 여기 3이에요. 네, 람다 2, 람다 3는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 근이 모두 3개인데요. 근이 하나는 5, 하나는 2, 하나는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람다 1이 5일 때 계산하게 되면 a 빼기 5 람다 5i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7, 2, 마이너스 3,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다가 뭐 7분의 막 해가지고 했는데요. 여기서 좀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 3행하고 1행을 위치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하고 마이너스 7을 다 0으로 만들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1행에다가 1을 곱해가지고 2행에 더해주게 되면 여기가 0 되겠죠. 네, 다음에 여기다가 네, 마이너스 7을 곱해가지고 더해주게 되면 여기 0이 됩니다. 여기 되고 여기 한번 처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여기가 다 0, 0, 0이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6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벡터는 x1은 뭐가 되는가 하면 1, 2, 마이너스 2 이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이거 한번 더 할 수 있죠.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러니까 x2 플러스 2배의 x3는 각기 0 하니까 x3를 마이너스 1 두게 되면 x2는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시 위식에 대입하게 되면 x1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1, 2,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람다 2, 람다 3가 마이너스 3일 때 똑같이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행변환 진행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여기는 1, 2, 마이너스 3 되고 아래는 다 0,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1 플러스 2배 x2 마이너스 3배 x3는 각기 0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의 방정식이었는데 이거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고유 벡터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첫째는 여기에 x3를 0으로 둡니다. 그러면 x2를 1로 두게 되면 x1 계산할 수 있죠. 그게 x2예요. 예, 다음 하나의 벡터는 여기 x2를 0으로 둡니다. 그러면 여기가 x3를 1로 두게 되면 x1이 3이죠. 요게 x3 벡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행을 두 개로 뒀을 때는 여기에 각각 하나는 0, 하나는 0을 둬가지고 하면 되겠습니다. x2로 0을 뒀을 때 하나 구하고 x3로 0을 뒀을 때 하나 구하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네, 계산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대수적 다중도하고 기하적 다중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 방식의 근의 차수를 m 람다를 뭐라고 하면 고유값의 대수적 다중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m 람다가 뭘 의미한가 하면 좀 더 설명할게요. 네, 고유값이 대응되는 1차 독립인 고유 벡터 개수 m 람다를 스몰 m 람다를 고유값의 기하적 다중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m 람다가 캐피탈 m 람다보다는 작게 되는데 m 람다 빼기 스몰 m 람다를 뭐라는가 하면 람다의 부적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성 방식의 차수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네, 특성 방식을 계산해 봤더니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 람다 빼기 1의 제곱 람다 빼기 5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 특성 방식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2는 뭐라는가 하면 대수적 다중도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지금 람다 마이너스 1이 제곱되죠. 그러니까 1의 고유값 1, 그 1의 대수적 다중도는 2가 되겠고요. 고유값 5에 관한 대수적 다중도는 1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람다 각기 1 해가지고 여기에 해당되는 네, 고유 공간을 구할 수가 있죠. 고유 공간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의 그 1차 독립 고유 벡터의 개수를 고유값의 기하적 다중도, 다시 놓고 말하면 그 고유 공간의 차원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람다 1이 1했을 때 이 람다 1 각기 1로부터 생성된 고유 공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고유 공간, 네, 고유 공간의 차원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래 실제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수적 다중도, 기하적 다중도, 부적 지수가 양수인 경우
그러니까 A가 지금 0, 0, 0, 1의 특성 당식은 뭐가 되는가 하면 디터미트 A 빼기 람다 I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람다 해서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이 돼요. 그래서 고의 값은 람다 0이 되고 대수적 다동도는 여기 제곱이기 때문에 2가 됩니다. 반면 기하적 중복도는 뭐가 되는가 하면 1이 됩니다. 왜냐하면 람다가 0에 해당되는 고의 벡터는 x1, 0 이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 부적 지수는 1이 됩니다. 네, 이거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봤을 때 x가 람다 0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a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했는데 지금 람다가 0이죠. 그러니까 지금 a 행렬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0, 1, 0, 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를 계산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로부터 0, x1 플러스 x2는 0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놓고 말하면 x2는 0이 된다는 겁니다. x2 0이니까 지금 고유 벡터가 x1, x2일 때는 x2가 0이니까 여기부터 고유 벡터는 뭐가 될까요? 이거겠죠. 여기 x1, 0. 네, 이거는 실제로 뭘 쓰는가 하면 x1을 빼게 되면 여기 1,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고유 벡터는 지금 기저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1, 0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1, 0이기 때문에 고유 벡터의 기하수 중복도는 1. 네. 그래서 여기 빼게 되면 원래는 2에서 1 빼게 되면 1이죠. 그래서 여기 부덕지수는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복소 고유값과 복소 고유값 들어가는 실수 행렬. 예를 들어서 행렬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0, 0, 1, 마이너스 1 주어집니다. 그럼 고유값은 뭐가 된가 하면 람다 1은 i, 람다 2는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마이너스 람다 해서 디터미트 계산하게 되면 람다 제곱 플러스 1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항되는 고유 벡터는 네,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예, 람다 1이 i일 때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네, 대항되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i일 때 한번 구해볼게요. 네, 그러니까 이 봤을 때 a 빼기 람다 아이덴티. 근데 지금 람다 1이 뭐가 되는가 하면 아이덴티티가 되죠. i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i 1, 1,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뭐가 되는가 하면 마이너스 i의 x1 플러스 x2는 0이 되고요.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i의 x2는 각기 0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x1, x2의 관계식을 찾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x2를 아이덴티티라고 두게 되면 i라고 두게 되면 여기부터 x2를 i라고 두게 되면 x1은 뭐가 될까요? 여기 1 되나요? 제가 x2를 i로 두게 되면 마이너스 i의 x1이 i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돼야 되니까 x1이 1이 되겠죠. 그래서 1i 똑같은 방법으로 네, 람다 2가 마이너스 i에 해당되는 고유 벡터가 1 마이너스 i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전체 행렬의 네, 고유값. 네, 정말 행렬 A와 E의 전체 행렬 A 트랜스포즈는 같은 고유값을 가지게 됩니다. 네, 실제 증명은 매우 쉽게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행렬과 행렬식의 성질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D 람다를 해가지고 전체 행렬의 네, 당식, 특성 당식 D 람다는 디터미트 A 트랜스포즈 빼기 람다 I로 적을 수가 있고요. 네, 이 식은 다시 쓰게 되면 A 빼기 람다 I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는 그 자체죠.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즈를 앞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뭘 이용하는가 하면 이걸 이용한 거예요. 네, 전체 행렬의 네, 성질 A 플러스 B의
전체 행렬은 뭐가 같은가 하면 A의 트랜스포즈 플러스 B의 트랜스포즈와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A의 트랜스포즈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가 되는데요. 네, 이거는 A의 트랜스포즈 빼기 람다의 아이덴티티의 트랜스포즈에다가 트랜스포즈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뭐가 되는가 하면 A 빼기 람다 i의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로 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A 빼기 람다 i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가 하면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디터민트는 네, 행렬 시그는 네, 이런 성질을 가집니다. 디터민트 A의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 디터민트 A하고 똑같게 됩니다. 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행렬, 아이덴티티 행렬의 트랜스포즈는 뭐 같은가 하면 아이덴티티와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또 뭘 사용하는가 하면 A 트랜스포즈의 트랜스포즈 하게 되면 A가 돼요. 네, 이런 성질도 네,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봤으니까 디터민트 했을 때 이건 디터민트 A 트랜스포즈의 람다 I 똑같이 디터민트 A 빼기 람다 I가 되니까 A와 A 트랜스포즈는 동일한 특성 방식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A와 A 트랜스포즈는 같은 고위값을 가지겠습니다. 여기 연습 문제는 여기 1번, 3번, 10번, 14번, 17번, 18번, 19번 등등이 있는데요. 여기에 제가 네,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뉴턴 방법 사용해서 네, 구하는 건 없을 겁니다. 여기 네, 행렬식의 특성 방정식을 주어지고 네, 특성 방정식을 네, 인수분해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게 되면 이게 3차 방식이죠. 네, 3차 방식에서는 우리가 한 개의 근만 알게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2차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식인 경우에는 이런 2차 방정식인 경우에는 우리가 근해 방정식을 사용해가지고 구할 수가 있죠. 네, 3차인 경우에는 일단은 네, 해를 하나 먼저 구하고요. 네, 구한 기초상에서 이것을 네, 네, 2차 방식으로 바꾼 다음에 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끈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의 끈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는 45가 되죠. 그러면 여기에 상수항을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인수분해 주게 되면 45는 인수가 어떤 거 있는가요? 뭐 1도 있고, 네, 3도 있고, 5도 있고, 뭐 9도 있고 등등 있겠죠. 그 인수를 네, 이 방정식에 해가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네, 체크를 해가지고 만약 된다 하게 되면 네, 하나의 해를 찾았고요. 네, 그래서 5가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넥스트는 이렇게 하면 돼요. 람다 빼기 5 하고 이것을 네,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가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고요.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단은 여기 람다 3승이 되죠. 여기 람다가 되니까 여기 2차식이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람다 제곱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차식으로부터 네, 다음 2차 보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5 하니까 5배의 람다 제곱이 되죠. 여기 마이너스가 되니까 여기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6 람다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1차항을 계산했고 마지막으로 네, 상수항을 계산해야죠. 상수항은 여기 5하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 5가 네, 근이 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넥스트는 매우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게 되면 마이너스 5가 되겠고 요거는 네, 완전 제곱이 되나요? 네, 앞에 마이너스 빼게 되면 람다 플러스 3의 제곱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각기 0 하게 되면
네, 람다 1이 5가 되고요. 람다 2가 마이너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네, 한 개의 근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